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국민이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라일리 무어, 바로 이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이 인물인데요. 올해 초선 의원입니다. 라일리 무어 공화당 버지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은 중국 공산당 CCP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CCP. 미국 유학을 위한 미국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몇 주 동안 경종을 계속 울려왔던 인물입니다. X에 가보면은 게시물에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학계에서 지적 보호 장치를 입증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의 사찰을 막는 법, 좀 이름이 긴데요. 줄여서 중국 공산당 비자 중지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Stop CCP Visas Ac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Stop CCP Visas Act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법을 내일 이제 정식으로 발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원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안의 취지를 이웃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스폰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폰서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느냐가 그 법이 힘을 받고 추진력을 얻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많은 숫자가 모여져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좀 더 코스폰서하는 의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어 의원은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환대를, 우리가 환영하고 있는 이 호스피탈리티를 스파이 활동에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미국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30만 명의 중국인이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썼습니다. 브랜든 길이라고요.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이 법안을 후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후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팍스뉴스는 그 외에도 앤디 오글스, 테네시주의 하원 의원이고요. 스캇 페리, 펜실베니아의 하원 의원입니다. 전부 다 강성 우파 하원 의원들인데 이들도 이 법안을 후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무어 의원은 매년 거의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대를 스파이하고 염탐하고 직접 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초대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을 초대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것도 매년 30만 명씩이나. 작년에 FBI는 미국 대만 합동 실사격 군사훈련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 5명을 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기소했다.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무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의회에 중국의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 우리는 중국인들에 대한 모든 학생 비자를 즉시 금지해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어가 언급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와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달에 졸업한 미시간 대학교 학생 5명이 미국을 스파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시간대 다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대만 군과의 훈련 작전 중에 미시간주 방위군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학생들로 2023년 8월 유타주 방위군의 한 소령과 대면했다고 합니다. 팍스뉴스는 무어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아시안계 미국인들,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또 진보단체들, 이 진보단체들 겁빛하면 친이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강경한 반이민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은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AAAJ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애틀란타에도 지부가 있고요. 과거 중국인의 미국 유학 금지를 촉구한 톰 커튼 상원 의원을 비판한 적이 있다. 결국은 중국 유학생들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거에도 시도가 됐다가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단체는, 그러니까 AAAJ라는 단체는요, 2020년 성명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학생의 전공 분야를 제한하거나
비자 옵션을 없애버리자라는 제안은 비양심적인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들의 인종 프로파일링과 인종차별적 발언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2020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에 이 팬데믹이 발생을 했죠.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이것은 인종 프로파일링, 미국에 살고 있는 선량한 중국계 아메리칸들을 모함하는 것이다.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이고 아시안계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차별적 발언이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렸죠. 결국 그것의 일환이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국민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곳이니까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그거 차단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조치를 아주 빠르게 잘했는데 하필이면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태리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 2020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은 중국발 바이러스가 미국을 격타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반중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빼돌리고 있고 오히려 모함을 했죠. 이건 미국 사람들이 군사 실험을 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지 중국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막 발뺌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반중 감정이 많이 불어나고 있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발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만들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때 탐 커튼 상원의원이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려고 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닥치면서 그걸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무어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이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논조로 팍스뉴스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 발의가 돼 보면 좀 알겠죠. 동조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생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전 상황하고는 얘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금기시됐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엄청난 오종본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검열이 한참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분위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앞장서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던 파우치 박사도 이미 은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반중 감정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조치가 반중 감정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인들을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었더니 이들이 들어와서 한 짓거리가 결국은 군시설 가가지고 염탐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요. 텍사스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군시설에 갑자기 중국인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고 다닌 겁니다. 잡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영사랍니다. 영사. 중국에서 온 영사. 그래서 총용사관 폐쇄해버렸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기억나십니까?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용사관 폐쇄해버리고 귀국 조치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학생들도 문제고 영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문제고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라 30만 명이라는 쿼터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쿼터는 지금 너무한 것 아니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중국인들이 이런 쿼터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로비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이 학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연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서 미국 아카데미아들, 대학들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크게 지원하고 기여했느냐 이 점을 봐서라도 이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되다 보니까 돈을 받아먹었으니 쿼터를 늘려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숫자가 지금은 무려 매년 30만 명. 30만 명의 중국인 스파이가 미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어떻게 그걸 다 스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무시무시한 보안법을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원과 연계가 있지 않고 어떻게 감히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F1 비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뭡니까? 공산당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공산당에서 지령을 내리면 거부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들한테는 그것이 애국인 겁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들한테는 애국이고 우리한테는 스파이 행위인 거죠. 이거를 잘 구분해 줘야 할 것이다. 중국 사람이 무슨 죄냐,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거 줄여야 된다. 숫자를 최소한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들이 산업 스파이가 되고 첨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에는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30년 40년 뒤의 기술들을 미리 실험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연구자료 프로젝트 다 중국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뭐 보내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그 이메일 한 통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 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지금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기술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아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넉넉고 지금 이렇게 섣불리 중국을 대할 문제가 아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미 중국은 초한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한계가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강성 우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한테서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중국이 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게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